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Fully Convolutional Cross-Scale Flows for Image-Based Defect Detection 이라는 2022년에 WACB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Normalizing Flow, 본 연구에서는 이제 Anomaly Detection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Normalizing Flow 모델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Anomaly Detection과 관련한 Normalizing Flow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왜 이러한 방법론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본격적인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Normalizing Flow와 Anomaly Detection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rmalizing Flow라는 모델 자체가, 방법론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rmalizing Flow라는 것은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가우시안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함수 f를 학습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것을 특정한 사전에 정의한 가우시안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함수 f를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된 함수 f를 토대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샘플링은 학습한 함수 f의 역함수로 이번에 반대의 과정으로 가우시안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본래의 이미지 샘플로 다시 생성해내는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함수 f는 역시나 인버터블한 함수로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 f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x라는 상태에서 z라는 상태, 여기서는 확률 분포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z 간의 변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변수 변환이라는 공식에 의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 변환 공식에 기반해서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하는 사상, 매핑 또는 함수 f를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플로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엔 보이시는 피겨와 같이 이러한 인버터블한 펑션 f가 시퀀셜하게 체인으로 엮여 있는 과정이고, 이것 자체를 플로우라고 플로우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제 gen이나 VA와 같은 unlabeled then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생성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그림 피겨, 가운데 있는 그림 피겨는 셀레브 A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방법 모델 중에 하나인 글로우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샘플링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오디오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n이나 VA보다는 density estimation 결과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가 정량적으로 아주 계산이 변수 변환 공식에 의해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랙터블하다라는 것이 특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gen이나 VA에서는 라이클리후드 값의 정확한 그 산출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gen이나 VA보다 낫다, 이러한 관점의 어떤 모델 계열별의 정량적인 우위 평가는 사실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로우 생성 모델 또한 이제 이미지 생성이나 슈퍼 레졸루션 같은 분야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상대적인 장점이다 라고 뽑아보자면,
걔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습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 겐이나 V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의 수렴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인 단점으로는 겐이나 VA에 비해서 샘플링 성능이 정성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따라서 비교적 생성 모델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각광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어,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이런 아노말리 디텍션의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적용되기까지의 본 CS 플로우라는 논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Do Deep Generative Models Know What They Don't Know? 라는 논문이고 2019년에 ICLR에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점 혹은 컨트리뷰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력된 데이터 분포의 분산에 따라서 out of distribution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된 분포의 likelihood 값이 너무 높게 산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 본 연구가 지적하는 문제점이자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피겨들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게 되면 이제 피겨가 히스토그램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고, 이것은 각 셀레브의 SPHN, 사이퍼10, 사이퍼100, 이미지넷 총 5가지 데이터셋의 전체 샘플의 픽셀 밸류들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주황색의 SVHN의 분포가 눈에 띕니다. 평균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굉장히 어, 얇은 범위 안에 속해 있어서 다른 데이터의 분포의 안에 sit inside에 있는 안에 이렇게 분포하는 포개져 있는 그런 범위가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 또 오른쪽에 분산 같은 경우는 또 보게 되면 당연하게도 분산이 SVHN의 주황색이 굉장히 작은 값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SVHN이라는 데이터셋 자체가 sit inside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범위의 픽셀 밸류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통계량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량에 기반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SVHN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가 된 어, 그런 스코어 로그 라이클리우드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일종의 히스토그램이라 볼 수가 있고, 히스토그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로그 라이클리우드 값이 낮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B라는 피규어 같은 경우는 사이퍼10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된 모델인데, 지금 이제 분홍색의 SVHN 테스트 샘플을 넣어 놓으니까 정작 모델이 학습이 된 사이버10 이미지보다 더 unseen 데이터, 처음 본 데이터인 SVHN에 대해서 더 로그라이클리우드 값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정반대의 기대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VHN이라는 것은 학습 단계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OOD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OOD 데이터에 대해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보다 더 낮은 라이클리드 값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분홍색의 SVHN이라는 OOD 데이터에 대해서 더 낮은 로그 라이클리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제가 다루지는 않지만 수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목적식 자체가 갖는 어떤 특정한 특징을 수식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발견에 기반을 해서 왼쪽과 같은 SVHN이라는 데이터셋 자체의 통계량, 평균과 분산의 독특한 분포가 이것이 인 디스트리뷰션인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지에 관계없이 여부에 관계없이 모델의 라이클리후드 계산이 굉장히 낮게 산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로우 기반의 OOD 디텍션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라이클리후드 기반의 결론을 하는 그런 도출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이렇게 OOD 데이터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의 통계량을로 기반으로 지적한 연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셋 자체의 분산이 굉장히 작게 되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기본적인 옵젝티브 펑션 자체가 라이클리후드 값을 높게 계산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모델 자체가 OOD 디텍션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유리한 모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지금 보시는 3번이라는 수식은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논문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objective function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델 자체가 이 objective function이 앞서 본 그런 데이터 통계량의 특히 분산에 굉장히 크게 의존적인 모습을 가짐과 동시에 일반화성 등도 매우 약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번 수식에 텀 1과 2가 존재합니다. 텀 1과 2를 합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변수 변환 공식에 의거한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의 최적화는 자연스럽게 텀 1과 2 모두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텀 2, 여기서 이제 볼륨 텀이라고 부르는데 이 볼륨 텀은 디터미넌트 오브 야코비안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행렬식을 의미하고 행렬식은 기하학적으로 변수 변환 공식에 의한 매핑 과정에서 전체적인 볼륨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볼륨 텀이라는 의미가 표현이 붙었습니다. 주목하는 부분은 이 볼륨 텀 2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변화, 즉 야코비안을 의미를 합니다. 이 야코비안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변화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을 최적화는 텀 1과 2 모두를 맥시마이제이션하는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맥시마이제이션 관점에서 텀2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델이 일반화하는 데에 매우 큰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야코비안이 목적식에 들어가는 모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레귤러라이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어 오는 그런 모델이나 방법론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3번식에서는 텀2에 대한 이런 일반화의 약한 부분에 대한 그런 제약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된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의 강건한 학습과 추론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텀2를 입력 데이터에 대해 항상 일정하도록 만드는 CV 글로우라는 모델을 구성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CV 글로우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일반화된 실험 결과를 얻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를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Why Normalizing Flow Fails to Detect Out of Distribution Data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앞서 보신 Do Deep Generative Models Know What They Don't Know라는 2019년에 논문에 이어서 나온 2022년에 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CS 플로우 모델에서 차용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그런 컨트리뷰션에 매우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 같은 경우는 플로우가 OOD 디텍션에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런 데이터 특징 자체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라는 모델 자체,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플로우 기반의 모델이 이미지 데이터의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어 디텍션에 잘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학습 과정에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시멘틱한 인포메이션 또는 하이 레벨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피처를 뽑아내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로우 레벨의 로컬한 픽셀의 코릴레이션을 학습하는 데 굉장히 주목이 된다. 이것이 바로 플로우가 학습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오디 디텍션을 위해서는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려면 이미지의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이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오어 디텍션을 잘 못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부터는 이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그것이 CS 플로우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세한 제가 해당 논문에 대한 설명은 저희 연구실 세미나 또는 페이퍼 리뷰 영상으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논문에 대한 1시간 정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그 논문에서 지적한 자세한 원인과 그 문제점을 보실 수가 있고, 저는 CS 플로우 논문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논문에 응용이 된 해당 논문의 어떤 컨트리뷰션 또는 대안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 뉴립스에서 발표가 된 Why Normalizing Flows Fail to Detect Out of Distribution Data에서 오어 디텍션의 기본적인 노멀라이징 플로우 자체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은 이미지 임베딩, 프리트레인드 CNN 모델을 활용한 이미지 임베딩을 토대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가지고 오어 디텍션을 수행했더니 굉장히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 발견 또는 본 실험 또는 본 제시가 CS 플로우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규어를 보게 되면 총 6개의 그림, 히스토그램이 존재합니다. 이 6개 중에서 왼쪽의 3개는 프리트레인드 CNN을 활용해서 뽑은 이미지 임베딩이 아니라 그냥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가지고 오어 디텍션을 수행했을 때의 라이클리후드 결과 값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임베딩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CNN을 활용해서 뽑은 이미지 임베딩을 토대로 플로우 기반의 오어 디텍션을 수행했을 때의 라이클리후드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임베딩을 활용하지 않은 왼쪽의 3가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VHN의 라이클리후드 값이 굉장히 모두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OOD 데이터에 대해서 낮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산출해내는 그 해당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3가지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CNN을 가지고 산출한 이미지 임베징을 토대로 오어 디텍션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때는 학습에 사용이 된 데이터, 즉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높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점들,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결이 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니까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배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해결이 된 상태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 자체가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뽑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존의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잘 뽑아올 수 있는 CNN을 활용해 보자라는 것이 본 논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파워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CNN을 가지고 이미지의 시멘틱한 피처를 뽑아오게 되고 이 시멘틱한 피처를 대상으로 데ን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미지를 대상으로 피처를 뽑아오고 이때의 피처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뽑아오는 것에 취약한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처를 뽑아온 뒤에 데ን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토대로 라이클리후드 값을 뽑아내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값을 기반으로 아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미지에서 존재하는 피처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컬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느냐 또는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느냐일 것이고, 로컬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대상으로 할 때는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층의 정보들을 어떻게 잘 섞어서 모델이 학습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CNN 기반의 이미지 모델의 거의 모든 태스크에서 존재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또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옵젝트 디텍션, 정말 다양한 그런 활용 케이스들, 기본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 계층의 정보를 어떻게 잘 믹스를 할 것이냐가 항상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흐름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연구실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 HRNet이라는 모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HRNe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멀티스케일의 레졸루션을 토대로 퓨전을 통해서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 피처를 학습시키는 다양한 계층, 앞서 말씀드린 로컬한 것과 글로벌한 것을 모델이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퓨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HRNet 외에도 HRNet이 나오기 전에 이미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스택트 아워글래스 또는 캐스케이티드 피라미드 네트워크, 심플 베이스라인 또는 컨비네이션 with dilated convolution, 이런 다양한 모델 구조를 통해서 이런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의 피처들을 같이 섞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다양한 피처들을 다양한 커널 사이즈와 또는 다양한 레졸루션을 기반으로 병렬적으로 또는 직렬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다양하게 스킵 커넥션 또는 퓨전과 같은 형태로 같이 믹스를 해주는 방식 또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오어 디텍션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이 시멘틱 인포메이션이고, 시멘틱 인포메이션은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제대로 뽑지 못하기 때문에 CNN에서 뽑아오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CNN을 가지고 이미지 시멘틱한 피처를 뽑아오고 이를 대상으로 데ን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피처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은 모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한 것과 글로벌한 것을 어떻게 잘 섞을 수 있을까, 잘 섞어서 모델이 학습하도록 할 수 있을까가 메인 퀘스천이고, 이것이 역시 앞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CS 플로우에도 모두 녹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케일의 피처 또는 멀티 레졸루션의 피처를 대상으로 일종의 플래튼을 해서 벡터라이즈를 할 수도 있고, 텐서를 가지고 그대로 플로우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접근이 모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살펴볼 CS 플로우라는 논문은 밑에 보이시는 멀티 스케일의 피처를 텐서로 만들어서 텐서 형태의 멀티스케일 피처를 그대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태워서 이것을 패럴렐하게도 가져가면서 퓨전도 함께 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CS 플로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컨셉이 녹아 있는 것이 CS 플로우이고, 첫 번째 컨셉은 이미지 임베딩을 기반으로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컨셉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멀티 레벨의 레졸루션을 토대로 퓨전을 진행하는, 패럴렐한 진행과 퓨전한 진행을 함께 가져가는 HRNet의 그런 컨셉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CS 플로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S 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S 플로우라는 것은 아노말리 디텍션과 그리고 아노말리 부분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 기본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고안이 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구조는 피처 익스트랙터, 프리트레인드 CNN을 토대로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를 대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토대로 라이클로드를 계산을 하고 이것을 아노말리 디텍션까지 수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멀티 스케일 정보를 아노말리 디텍션에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피처를 대상으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컨트리뷰션으로는 디텍션 측면에서는 해당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소타의 성능을 기록을 했고, 로컬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어떤 트레이닝 레이블이나 또는 서브 이미지 디텍션이 없이도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수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매우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드 CNN 자체가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학습 데이터를 대상으로도 충분히 고품질의 이미지 인포메이션 또 이미지 피처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런 고품질의 이미지 피처를 대상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한 매핑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훌륭한 성과를 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가 된 피겨를 토대로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멀티 스케일을 인풋으로 가져갑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개의 채널의 이미지를 총 3개의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로 전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768, 768, 384, 384, 192, 192로 절반씩 가로와 세로를 다운사이징을 해서 피처에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부터 이미 멀티스케일을 가정하고 지나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멀티스케일에 대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각각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미지 피처를 대상으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토대로 각 멀티 스케일의 피처를 대상으로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웃풋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클리후드가 각 이미지 픽셀 단위로 계산이 되어서 전체적인 그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에도 활용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CNN 같은 경우는 efficientness를 활용을 했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리얼 MVP나 글로우에 활용이 되는 어파인 커플링 로우를 활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논문의 피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것은 CS 플로우이고, 아래에 보이시는 것은 same but different이라고 해서 줄여서 different이라고 불리는 논문입니다. 사실 두 논문의 1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와 방법론 모두 대동소이하고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나온 것을 텐서 단위로 그대로 가져가는지, 그것이 텐서 단위로 가져간 것이 CS 플로우이고, 플래튼에서 벡터라이즈한 형태로 이미지 피처를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디퍼넷이다, RA 디퍼넷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멀티 스케일을 대상으로 프리트레인드 CNN을 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출이 된 피처를 대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라이클리 값을 계산해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인 것이 바로 CS 플로우는 텐서 단위로 그대로 수출이 된 피처를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활용하는가 하면, 딥퍼넷 같은 경우는 텐서 단위가 아닌 플래튼된 벡터라이즈된 데이터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태운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 같이 해당 부분이 차이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을 꼽자면, 이제 CS 플로우, 위에 보이시는 CS 플로우 같은 경우는 텐서 단위로 이미지의 피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지 피처들을 퓨전해주는 과정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HRNet과 비슷한 퓨전의 아이디어 컨셉이 도입이 되었고, 크로스 스케일의 어떤 다양한 스케일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딥퍼넷 같은 경우는 플래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럴렐하게만 진행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플로우는 이미지 피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케일을 조금 더 정보의 축약 없이 또 정보의 손실 없이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보이시는 여러 개의 그 선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퓨전이 되는 다양한 스케일의 이미지 피처들이 서로 크로스 스케일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토대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퓨전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피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러한 이미지 피처들을 대상으로 퓨전을 해서 아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이 메인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각 레이어들의 연산은 이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라고 하는 리얼 MVP의 어파인 커플링 로우에 기반한 그런 레이어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CS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 피처, 텐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로스 스케일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케일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피처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래 보이시는 딥퍼넷 같은 경우는 플래튼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스케일의 퓨전과 같은 연산은 진행이 되지 않고 대신에 패럴렐하게 연산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른쪽에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또는 어파인 커플링 로우의 연산식을 그대로 적어 놓았는데, 딥퍼넷이나 CS 플로우나 둘 다 동일하게 어파인 커플링 로우로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CS 플로우에서는 이 트랜지션에 해당이 되는 T라는 연산 앞에 이 감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감마가 붙어서 이 감마가 이제 스케일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 역할로서 학습의 텀이 하나 더 붙게 되었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 스케일러 텀은 이런 트랜지션 외에도 앞서 앞에 텀에서 이제 지수분포의 입력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S라는 그 알파벳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S 앞에도 역시나 스케일링하는 텀이 붙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입력 데이터들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러너블한 그런 코에피션 하나 더 추가를 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논문의 차이점은, 두 방법론의 차이점은 멀티스케일 텐서를 가져가느냐, 플래튼된 패럴렐라는 정보를 매트릭스 형태로 가져가느냐, 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스케일한 텐서들이 CS 플로우에서는 크로스스케일 컨볼루션으로서 서로 퓨전이 돼서 함께 합쳐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딥퍼넷 같은 경우는 플래트된 벡터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서로 합쳐져서 이렇게 모델의 어파인 커플링 로우 안에서 합쳐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 스케일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로스 스케일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렐로라는 액티베이션을 거친 뒤에 말 그대로 퓨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퓨전은 HR넷에서 활용이 된 것과 유사하게 퓨전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퓨전을 거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대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안에 존재하는 스케일과 시프트에 해당하는 트랜지션 네트워크들이 각각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디퍼넷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디퍼넷은 퓨전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래튼된 데이터들 대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적용이 되고 액티베이션을 진행한 뒤에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어파인 커플링 로우에 존재하는 스케일링과 트랜지션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행이 되었을 때 CS 플로우가 갖는 결과물입니다. 실험 장표인데요. MVTech AD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 아노말리 디텍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CS Flow Hou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CS Flow 모델의 성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다른 왼쪽에 보이시는 디퍼넷과 파딤을 제외하고 뭐 마할 또는 원N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논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넷 바로 전에 발표되었던 디퍼넷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16샷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16장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16장의 이미지만 활용했을 때에도 거의 모든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와 유사한 그런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엄밀하게 따져본다라고 하면 마할이라고 표기된 논문의 방법론과 또는 원NN이라고 표현된 방법론들은 디스턴스 기반의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CS 플로우의 플로우 모듈에 해당되는 것들만 조금 교체한 모델들입니다. 근데도 이제 이 CS 플로우 본 연구의 성능과 사실은 카테고리마다는 조금 다르고 기본적으로 CS 플로우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토대로 봤을 때에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모델이 잘한다라는 것인지 또는 이미지 임베딩이 잘하는 것인지 이미지 임베딩이 큰 역할을 한 것인지는 조금 더 숙고해서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또 소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보게 되면 이미지 임베딩을 토대로 뽑아낸 피처를 가지고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연산을 해냄에도 지금 소타를 달성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에는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실험 결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장표는 정성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은 아주 잘 수행해내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 자체가 오디텍션에서 갖는 약점을 잘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이미지 임베딩 정보를 추출하는 프리트레인드 CNN 구조를 잘 활용했다. 그렇게 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토대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것이 메인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도 이전작인 디퍼넷과 다르게 크로스스케일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퓨전을 토대로 멀티스케일의 이미지 피처들을 잘 융합해서 모델이 학습하고 아노말리 디텍션에 활용해서 소타의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계점 혹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지 임베딩을 프리트레인드 CNN을 활용한 이미지 임베딩 기반의 다른 방법론들도 잘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구조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특장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CS 플로우에 대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